차근차근 풀어보죠.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복사를 잘못 붙여놨는데 에러가 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 지금 프로그램 실행하기도 전에 에러가 난다라는 거는 실행하면 결국엔 에러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요, 갖다 대면 무슨 에러 나오거든요. 오른쪽 나오나? 중괄호 하나 빠졌다고 하잖아요.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괄호가 지금. 보시면은 얘랑 짝이 되는 게 없고 지금 중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안 닫혀 있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보시면은 먼저 왜 에러가 나는지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자, 8단 출력이니까 뭐 정해진 게 없죠? 그다음에 (8) 곱하기 4는 30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문자열 담을 때 이제 쓰는 이제 변수인데, 자, 처음에 이제 S에는 빈 문자열이 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겠죠? 빈 문자. 거기에다가 자, 이렇게 하시고 프린트 S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걸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생김새는 다르지만 정답의 버전이, 아니, 정답이 전부 다 똑같이 8단 출력이 되죠. 일부러 4까지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정답을 풀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 쌍따옴표 안쪽에 그대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좀 귀찮은 면도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가져와서 볼게요. 일단 자, 단의 변수를 활용을 하라고 한 얘기죠. 자, 우리가 배운 게 이제 문제가 이게 맞나?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건 넘어가고 정답 올려가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몰라도 이게 핵심이죠. 아, 이거 볼게요. 자,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라고 하니까 얘는 다 쓸모가 없죠. 지우시면 되고요. 자, 이 int i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얘는 뭘로 볼 수가 있어요? 8로 보시면 되고, i는 1이겠죠. 그리고 요건 뭐예요? 단 곱하기 1이 결국엔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는 게 아니고 이게 연산이 되면 8이죠? 8이 이 자리 남는 거야. 그래서 뭐 1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렇게 뒤에다가 계속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i라고 하는 변수를 여러분들은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를 i로 이렇게 치환을 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4개만 할게요. 일단 실행하면 계속 1이 나온단 말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기서 8 곱하기 4까지 할게요. 자, 8, 4, 32, 그러니까 9, 8에 4까지의 곱이 나오게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i의 값이 이제 변해야 된단 말이야. 언제? 요거 실행하고 난 뒤에 i의 i 플러스 1. 그러면은 기존의 i가 이거 아까 그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문자일 그거랑, 자, 기존에 있던 i가 뭐예요? 1이죠. 1 더하기 1은 뭐야? 2죠.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변수 재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기 때문에 요게 실행되고 난 후에 요때 당시에 i의 값은 2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를 이제 끝날 때마다 계속 써주면 되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얘의 줄임 표현입니다. i 값 1 증가시키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단축된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4까지 곱 잘 나오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까지 여기 제가 좀 전에 올려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은 요 문제 풀 때는 딱히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헷갈리는 거는 뭐 요런 부분이겠죠. 더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뭐 다 실수 많이 해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i의 값 1 증가시키는 거예요. i의 값 2가 증가되게 하고 싶대. 그럼 이건 뭐야? 2 넣어주면 돼. 여기도 2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요거는 증감 연산자는 딱 1씩밖에 안 돼요. 증가가.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자, 반복문 이제, 자, 출력했고요, 변수했고요, 조건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해야 돼요. 자, 반복문이 뭐냐면은 뭔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날 때 그거를 반복문을 사용해서 좀 더 코드를 확 줄여버리는 걸 뜻해요. 자, 보시면은 제가 9단까지 한번 해볼게요.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면은 9단, 8단에 9가지의 곱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길어요.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복문이라는 게 필요해요. 반복문은 일단 첫 번째 초기 값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폭, 이게 존재해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해야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반복문이라는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1부터 한 3까지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반복문으로 푼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자, 1부터 3까지면 초기 값은 1입니다. 1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반복할 코드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져갈게요. 이걸로. 자, 실행하면은 1, 2, 3이 나와요. 자, 1, 2, 3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제일 처음에 변수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1이겠죠? 그 다음에 이 while문이라는 거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즉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문은 계속 실행이 된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조건을 비교를 해요. if문이랑 똑같아요.
근데 if은 이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얘는 계속 실행이 돼요. 언제까지?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즉 i가 4가 되면 종료돼요. 그래서 조건 비교하고 참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출력할 때 1이 출력이 됐어요, 화면에. 그리고 나서 i의 값 1 증가시키죠. 여기에서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는 거는 우리가 요 값이 이제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i가 1에서 뭘로 바뀐다? 2가 돼요. 그리고 2가 3보다 작거나 같대. 맞는 말이죠? 안으로 들어와. 출력하래. 2 출력해. 그 다음에 내려가서 또 i의 값 1 증가. 그럼 2에서 3이 되고 또 3 출력하고 또 i의 값 증가. 그럼 4가 돼요. 4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4가 돼서 여기 와야 돼요. 와서 4가 3보다 작거나 같대. 맞는 말이, 아니 틀린 말이죠? 그럼 그대로 이 while문은 종료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걸 빼먹어. 그러면 얘가 화면에 이렇게 계속 1이 나올 거야. 이때는 빨리 꺼줘야 돼. 오른쪽에 계속 무한반복이 돼요. 왜냐면 계속 여전히 자 1이래. 출력해. 또 올라가. i가 계속 1이야. 그럼 1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쓰는 순서는 자, 초기값, 그 다음에 while 쓰고 소가려고 중괄하고 닫고 종료 조건 쓰고, 그 다음에 i가 반복되는 건 i의 값을 얼마큼씩 증가시킬 건지, 몇 번 그러니까 반복할 때마다 이 i 값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증가를 시킬 건지, 요 스텝 보폭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종료 시점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2씩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i의 값을 이게 아니고 이렇게 넣어놨어. 그러면은 한 번 실행되고 난 후에 i의 값은 뭐가 돼? 3이 되죠. 그럼 내려와서 뭐 안에다가 넣었던 코드 한 번 실행하고 또 그 다음에 i의 값은 5가 되니까 반복은 총 2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반복문이 끝이에요. 이게 반복문은. 잠깐만요.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문제 올려놨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반복문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반복문을 우리가 이제 쓸 때 이것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구구단에서 이제 곱을 1부터 100까지를 1000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럼 초기값은 1로 잡아두시면 돼요. 1부터 1000까지니까. 그럼 얘는 초기값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조건 뭐예요? i가 10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i의 값은 1씩 증가. 그 다음에 이때 필요한 건 뭐다? 요거겠죠? 이거 필요 없죠. 자, 실행하면 어떻게 나온다? 1000까지 나온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줄일게요. 100으로. 그래서 이 반복문이라는 개념 자체, 조건문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게 동작이 되고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필요한 순간에 내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나 문제 잘 풀었으니까 되는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이때 반복문 필요한데 어떻게 쓰는 거지? 요 생각이 나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한 순간에 적절히. 자, 아무튼 여기까지.